자, 그 문자 리터럴과 캐릭터 타입 자 나오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자바에서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해서 기본 자료형입니다. 기본 자료형. 한 8가지가 있었는데 자, 정수 타입과 실수 타입 그리고 불리언 타입 논리형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정수 타입에 바이트 타입이 있고 쇼트 타입이 있고 캐릭터 타입 그다음에 인티저 타입 그다음에 이제 롱 타입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수형에 플롯 타입이라는 게 있고요. 4바이트 자료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블형이 있습니다. 더블형. 여기 이제 실수 자료형이고요. 실수 값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인 불리언 타입입니다. 이렇게 이제 8가지입니다. 8가지고, 정수 타입 안에 캐릭터 타입이 지금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얘는 조금 색깔이 좀 다릅니다. 예, 조금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요 문자, 하나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타입이 차 타입, 캐릭터 타입이고요. 그래서 요 문자 값을 나타낼 때는 문자 리터럴이라고 하는데 문자 앞뒤에다가 작은 따옴표로 감싸 주셔야 돼요. 이건 이제 문법 이고요. 밑에 보시면 A 앞뒤에 가 앞뒤에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이 안 맞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오른 메시지 뜹니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A라는 이제 글자에 그 번호가 들어갑니다. 번호가 이제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수값 이 A라는 문자에 번호가 들어가고 가라는 한글에 이제 번호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분류에는 정수 타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요 캐릭터 타입의 값을 줄 때 이렇게 이제 문자 리터럴 형태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 안에 문자를 한 개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나 한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기호나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나 한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 리터럴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변수에다가 캐릭터 타입도 정수 타입에 속함. 이건 뭔 말이냐? 그 정수 타입 우리가 앞에서 바이트, 숏, 인티저, 롱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정수 값을 저장할 때 쓰는 타입이다 말씀드렸는데 캐릭터 타입은 내부적으로 정수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한 코드 그러니까 글자 번호가 정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숫자가 저장되기 때문에 캐릭터 타입에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오류가 안 납니다. 자, 캐릭터 타입은 글자를 저장한다고 그랬죠. 근데 65라는 글자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65라는 숫자를 저장하는데 이때 이 65라는 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65라는 이 코드를 사용하는 문자 한자가 저장되었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10진수 65와 매핑되는 문자 A가 요 C라는 차 타입,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 저장됐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0x0041. 자, 앞에 0x 붙어 있는 건 뭐라고요? 0x 붙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티저 타입의 값을 그러니까 리터럴 값을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할 때 앞에 0b b는 소문자도 되고 대문자도 됩니다. 0b라고 붙이면 뒤에 있는 숫자가 이진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 앞에 0이 붙어 있으면은 제일 앞에 8진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숫자 앞에 0x가 붙어 있으면 16진수 리터럴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0x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10진수 41이 아닙니다. 0041이라는 16진수 값입니다. 그래서 16진수 0041, 자 0x 이게 이제 16진수를 의미하죠. 16진수 리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0041이라는 16진수 값은요 10진수로 변환을 했을 때 65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0x0041이라고 C 변수에 저장하면 요 65를 저장한 것처럼 A라는 문자 이제 코드가 저장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A라는 문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A 리터럴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65를 집어넣던 0x0041을 집어넣던 A라는 문자 리터럴 값을 변수에 저장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롯과 더블인데, 요건 이제 실수 타입이고요. 실수 타입은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요 이제 실수 타입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플롯하고 더블하고 두 가지, 실수 타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플롯은 4바이트 메모리를 사용해서 실수를 표현하고요. 더블은 8바이트 메모리를 사용해서 실수를 표현합니다. 이제 실수를 표현할 때 부동소수점 처리 이제 방식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이제 지수와 가수로 숫자를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 32비트 그러니까 4바이트죠. 예, 플롯 타입은 지금 보면은 저장되는 값의 허용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5승에서 3.4 곱하기 10의 38승, 이제 이 범위에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더블 같은 경우에는 64비트 쓰는 건데, 이게 이제 8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324승부터 해서 곱하기 10의 308승, 이게 이제 10의 몇 승이기 때문에 10의 1승은 10의 1승은 뭐 10이죠. 10의 2승은 100이잖아요. 그죠? 공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10의 3승은 1000이고, 그러면 10의 308승이라는 얘기는 공이 엄청나게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정밀도가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이제 여기 유효 소수 자리, 이하 뭐 7자리, 15자리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제 더블 타입이 플롯 타입보다 큰 실수를 저장할 수 있다고, 정밀도도 높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같은 실수를 표현을 하는데요. 메모리를 많이 쓰는 더블 타입이 메모리를 상대적으로 반 정도 사용하는 플롯 타입보다, 그죠? 이 더블 타입이 플롯 타입보다 더 큰 범위의 실수값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는 이제 뭐 여기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잘 아실 거고. 자, 그러면 실수 타입은 두 가지입니다. 플롯 범위에서 초과되는 그런 이제 분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실수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더블 값을 쓰시면 돼요. 더블 타입을. 자, 그 다음에 기본 자료형에 불리언 논리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논리 타입은 참과 거짓이라는 이제 값을 저장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자바 명령어 키워드에 true, false, 자, 이 값을 써요. 글자인데요 하는데 이게 맞아요. 글자인데 이게 하나의 값입니다. 예. 그리고 자바에서는 대소문자 구분한다고 그랬죠? 예.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true, false는 소문자로, 소문자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불리언 타입의 변수를 자, 이런 식으로 불리언, 불린 혹은 불리언 타입의 변수 타입을 선언하겠다. 자, 뒤에 이제 변수 이름은 스탑이라고 줬죠. 자,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느냐? 자, 위에서 자, 여기 지금 true, false 값, 이게 논리 값이라고 합니다. 요런 이제 true나 false 요 두 가지 밖에 없어요. 다른 값은 저장 안 됩니다. true, false 값 중에 하나를 이렇게 불리언 타입의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자료형 8가지를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밑에 뭐 불리언 타입은 사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참, 거짓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뭐 많이 쓰진 않죠. 근데 그런 이제 그 의미는 있어요. 그죠? 참이다, 거짓이다,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 그렇게 빈번하게 쓰느냐? 그건 아닌데,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빈번하게 씁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요런 값을, 불리언 값을 빈번히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불리언이라는 타입은요, 두 가지 상태값, 이제 true 아니면 false,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주로 제어문인데, 자, 요거는 이제 제어문에는 이제 조건문이 있고요, 반복문이 있습니다. 제어문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는데, 요 제어문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 제어문이라는 거는 이제 실행 흐름,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안 그러면 정지할지 이런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명령문입니다. 제어문. 그래서 요 제어문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 그게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조건문 네, 보통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뭐 그 자바에서 이렇게 뭐 if문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요. 또 이제 또 if문 말고도 스위치 케이스문이라고 해서 보통 요거는 이제 선택문이라고 따로 분류도 하는데 선택문이라는 스위치 케이스문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조건문으로 이제 분류가 된 거고요. 반복문이라고 해서 포문이나 while문, do while문 이런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될 때 쓰는 명령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어문, 자,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실제 이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용도로 이 true, false값, 이 논리값을 씁니다. 그래서 이 논리값을 어딘가에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논리값을 저장할 수 있는 용도로 자,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그때 불리언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놓고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코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인티저 타입의 자, x 변수 선언해 놓고요. 10이라는 정수값을 대입하세요. 저장하세요. 할당하세요. 그러면 x라는 변수 안에는 10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리언 해서 리절트는 나왔습니다. 자, 불리언 타입의 리절트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여기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리터를 단순한 리터럴 값이 아니라 수식이 나왔어요. 연산식이라고 있죠. 그러면 식이 나오면 그 식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식을 계산해서 결과값이 나오면 이 결과값을 요거 대입연산자죠. 대입연산 오른쪽에 결과값을 왼쪽에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자, x라는 변수와 20이라는 요 변수가 아니죠. 요 이제 정수 리터럴 값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식입니다. 그래서 x 변수 값과 20이 이제 동일하면은 x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20을 비교했을 때 동일하면은 true라는 결과값이 요 계산식에 의해서 리턴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동일하지 않다면은 false 값이 리턴됩니다. 우리가 컴퓨터한테 자, 여기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여자다라고 제가 컴퓨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컴퓨터가 딱 생각해 보고요. 본인이 딱 본인이 컴퓨터가 딱 생각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여자가 아니거든. 제가 여기 이제 남학생 보고 여자다라고 하면 컴퓨터가 딱 대답을 해 주는 거예요. 요 사람은 남자다. 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다라고 해서 false라는 결과를 줘요. 네가 얘기한 거 틀렸어. 그러니까 false 값을 줍니다. 근데 자, 여기 앞에 있는 학생이 남자다 했을 때 컴퓨터가 그 얘기를 딱 듣고요. 남자라고 했는데 보니까 남자 맞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true라는 값을 딱 리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고요.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이제 코드로 컴퓨터한테 물어보고요. 컴퓨터한테 요거 맞나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으면 true 값을, 틀렸으면 false 값을 딱 반환합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인공지능 컴퓨터 있죠? 인공지능 이제 컴퓨터 이용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욕탕이 있는데, 자, 그 CCTV 카메라로 딱 화상을 찍어 가지고요. 자동으로 그 사람이 없어 무인제 목욕탕이 나는 거죠. 그래서 딱 찍어 가지고 남자면 남탕은 3층으로 가세요. 딱 찍어 가지고 이미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화상 인식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찍어가지고 여자면은 여탕은 5층에 있습니다. 5층으로 가세요. 여기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조건 에서 식이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 이런 이제 결과값이 자 리턴이 되는데 컴퓨터가 이런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동쪽으로 흐르게 할지 서쪽으로 흐르게 할지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요거는 이제 연산자라고 해서요. 비교 연산자 혹은 비교한다 해서 비교 연산자 라고 합니다. 비교 크다, 작다. 요거는 이제 같다는 의미고요. 요게 이제 느낌표하고 요 이퀄이 있는 거. 연산자 뒤에 따로 설명드립니다. 이게 not equal이라고 하고요.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다르면 true. 자, 컴퓨터가 x 값하고 20하고 딱 보고요. 다르면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르면 true 맞네. 니 말 맞다 해주고요. 만약에
다르지 않으면 같으면 false를 리턴하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얘하고. 이퀄 기호 두 개 있는 거는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이퀄 기호는요 대인 연산자라고 앞에서 사용했잖아요. 예. 그래서 같다라는 연산자는 예. 이렇게 이제 이퀄 기호 두 개를 연속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연산, 관계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크다. 예, 이게 x가 20보다 크다. 그래서 x 값이 20보다 큰 게 맞으면 true 값이 리턴이 되고요. s가 20보다 큰 게 아니면 false 값이 리턴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만들어서 컴퓨터한테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and라든지 or라든지 이거 이제 논리 연산자고요. 논리 연산자 뒤에 계속 나옵니다. 예,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연산자라는 것도 있어요. 뭐 산술 연산자, 뭐 논리 연산자,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 이런 것도 있고요. 연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조합해서 이런 수식을 다양한 수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연산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로 안에 있는 이 연산식이 뭘 의미하는지는 옆에 보면 이거 조금 깨끗하게 정리 좀 해서요. 자, 요거는 무슨 의미냐? 변수 x의 값이 20하고 같은가? 20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x 요건 이제 느낌표하고 이퀄표 있는데 이건 not equal이라고 합니다. not equal 다르다라는 의미고요. 요거는 이제 x의 값이 20이 아닌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x가 2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두 개죠, 두 개. 두 개고요. 이 조건을 동시 만족해야 될 때는 논리 연산조 중에 AND 연산을 쓰고요. 둘 중에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도록 하면 이제 그 어떤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겠다 하면 OR라고 하는 논리 연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연산식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뒤에 또 나옵니다. 연산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변수 x의 값이 0보다 x의 값이 0보다 크고 20보다 적은가 이렇게 있는데 요 x 값이 이제 0보다 크면서 동시에 x 값이 20보다 작은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연산식이고, 이게 참이면은 true, 거짓이면 false 값을 리턴하고요. 여기 이제 이 vertical bar 모양인데 이게 이제 오화 기호입니다. 오화 기호고, 백스페이스 키 원자 역슬래시죠. 역슬래시 그 키 위에 있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개 이렇게 사용하면 오화라고 하는 논리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연산 결과하고 뒤에 있는 연산 결과하고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추르면 전체가 이제 추르로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x 값이 0보다 작거나 200보다 크냐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전체 결과를 추르로 띄워주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연산식에 보면 산술 연산자도 있고, 우리가 산술 연산자는 뭐 우리 사칙 연산 알고 계시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처럼 산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술 연산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앰퍼센트 기호 두 개, 이거 이제 다음에 파이프 버티컬 바 두 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는 그걸 이제 논리 연산자라고 하고요.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다르다, 이런 건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라고 합니다. 연산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아셔야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문자열을 다루는 내용인데, 자바의 기본 자료형에는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은 없어요. 그래서 8개의 기본 자료형, 그래서 이제 바이트 타입, 숏 타입, 그다음에 뭐 캐릭터 타입, 인티저 타입, 롱 타입, 실수는 플롯 더블, 그다음에 불리언 타입까지 해서 총 8개의 기본 자료형이 있는데, 기본 자료형에 글자하고 관련된 게, 글자 저장과 관련된 게 캐릭터 타입,
글자 한자만 저장하는 타입입니다. 여러 자 못 저장해요. 한자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 여러 두 자 이상의 문자열을 저장하는 타입은 기본 자료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문자열을 어딘가 저장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스트링 타입의 클래스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료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클래스로 자료형도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스트링 타입의 자 클래스를 이용해서 문자열 자료형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때 이제 문자열 리터럴 표시는 요거는 이제 쌍따옴표, 예, 큰 따옴표 있죠. 큰 따옴표 안에 여기에 문자열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 쌍따옴표 안에 있는 요걸 이제 문자열 리터럴로 처리해 줍니다. 예, 문자열 값 자체 예, 데이터로 처리해서 큰 따옴표로 감싼 문자를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타입을 스트링 타입으로 예,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바1과 바2가 있는데, 자 앞에 스트링이라고 붙어 있죠. 자 스트링 타입을 얘기합니다. 문자열을 저장하는 용도의 자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의 타입을 이렇게 이제 스트링 이라고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string에서 요 s자가 대문자죠. 요 대문자. 예. 그래서 앞에서 기본 자료형의 그 타입들 앞에서 한번 쭉 보시면은요 다 소문자로 되어 있죠. 모양이 좀 다릅니다. 앞에서 기본 자료형들은 8가지 기본 자료형들은 다 소문자예요. 첫 번째 글자도 소문자예요. 그런데 스트링 타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글자가 예, 요게 이제 대문자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클래스 만들어 보셨죠? 클래스의 이름은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문자열을 자료형을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 스트링이 이제 클래스이기 때문에 요 타입 이름이 보니까 s가 이제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이걸 보면은 우리 이제 참조 자료형이라는 그런 유형으로 쓰는데 하여튼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자열 처리할 수 있는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열 데이터다라고 알려주려면 문자열 리터럴로 표시해 주려면 앞뒤에다가 예, 쌍따옴표를 붙이시면 되고요. 문자가 하나더라도 이렇게 문자 하나면 작은 따옴표 붙여야 되지 않나? 그러면 작은 따옴표 붙이면 그거는 캐릭터 타입의 리터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붙여야지만 문자열, 그러니까 한자라도 큰 따옴표 붙이면 문자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큰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큰 따옴표 열고 컴파운드 갖고 아무것도 없는 거 있는데 이게 이제 빈문자열이라는 힌트를 이제 사용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